모르는 사람만 손해보는 미국 주식 절세법. 오늘은 그 첫 번째인 250만원 절세법에 대해서 기본 원리 살펴보고 이 원리에 따른 방법 두 가지,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절세 영상을 한번 올렸었거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 질문들을 토대로 헷갈리는 디테일 세 가지까지 짚어드리고요. 특히 이번에는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실전까지 다뤄드리고,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는 절세법 두 번째인 배우자 증여법도 담았는데요. 오늘도 쉽고 하지만 꼼꼼하게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까지 보시면은 절세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아도 좋도록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해외에 상장된 해외 주식에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은 포함되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타이거 S&P 500이나 코덱스, 나스닥 100. 이런 부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리 공부해 보실 분들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250만원 절세법 기본 원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세금 부과 방식을 보면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손해본 금액과 이익을 합산을 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 손익통산을 해서 나온 순이익의 22%를 세금으로 걷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이익이 났다. 국세청에서 220만원을 가져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78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소액까지 다 세금을 거두려면은 행정적으로 너무 불편하잖아요.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습니다. 1년 기준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즉 1년에 250만원 순이익까지는 비과세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 이익이 났을 때 최종 780만원을 가져갔다면은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면은 1000만원 이익에서 250만원은 제외하고 이 750만원에서 22%를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35만원.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한 해에 최대 55만원 가량은 비과세를 시켜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250만원 비과세를 응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이 응용한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두 가지 중 첫 번째입니다. 손실활용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가 있을 때 이 국세청과 화투 한 판을 벌인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떤 패로 이 국세청의 세금 징수를 이겨낼 것인가? 첫 번째는 손해와 이익, 손익통산을 한다. 이 패를 가지고 저희가 절세에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주식에서 1000만원 정도 이득이 났어요. 그렇다면은 250만원 비과세 후에 835만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에서 혹시 내가 다른 주식, 다른 ETF로 750만원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있었다 하면은 이것을 가슴 아프지만 일단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 더하기 마이너스 750해서 250만원으로 순이익이 맞춰지겠죠. 그렇다면은 순이익에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250만원에서 250만원을 비과세를 하면은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되더라. 세금이 835만원에서 0원으로 바뀌는 매직. 하지만 여기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죠. 아니, 손실 보고 있었던 종목을 팔고 싶지 않은데요. 뭐 이득이 난 거는 팔 수 있지만 이거 손절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매도한 후에 즉각 다시 매수를 합니다.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대로겠죠. 내가 판 주식 수만큼 다시 바로 사기 때문에 내 자산은 그대로일 텐데 세금 자체는 0원이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바로 사도 되는지 3일 이후에 사도 되는지 재매수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이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손실활용법. 손실이 있다면은 일단 매도해서 순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방법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째 방법은 이익 끊어내기입니다.
많은 우리 김잔잔 구독자님들께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수익은 많은데 손실이 없어요.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를 잘 하셔서 손실이 없는 구독자님들께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독자님들은 1년 기준 250만 원까지 세금 면제가 된다는 이 두 가지 패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주식에서 500만 원 정도 이득이 났다 하면 1년 기준으로 250만 원까지 면제이기 때문에 1년 차에서 250만 원 익절을 하고요. 그 다음 2년 차에 또 250만 원 익절을 해서 매년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죠? 이 500만 원을 온전하게 세금 없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 클리어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이익 끊어내기 정리드리자면은 이익을 매년 250만 원씩만 매도하자 라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김잔잔 꿀팁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린 대로 장기 투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 끊어내기조차도 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투자할 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는 게 맞나?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재무 설계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내용이 재테크 초보 때는 전략에 집중하고 한 중반 정도 되면은 수익률에 집중하고 이제 자산가가 되면은 세금에 집중하게 되더라. 자산가일수록 이제 수익률보다는 세금 절세가 점점 중요해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세금 절세하는 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득이 잘 나고 있더라도 미래에 있을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연말엔 250만 원씩 익절을 해주자. 그리고 어차피 장기 투자할 것이라면은 이것 역시 다시 재매수를 함으로써 장기 투자는 이어가되 세금은 꾸준히 줄여주자 라는 게 오늘의 요지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연간 미국 주식 수익이 수천만 원, 1억 이상 되는데 이걸 250만 원씩 익절하면은 어느 세월에 익절하죠? 이 경우에는 제가 절세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 250만 원 절세법인데 자산가이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배우자 증여법 이 부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익이 많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디테일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김남영 세무사님께 자문까지 받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해외 주식은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환차익, 환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250만 원을 계산해야 되냐? 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yes, 맞습니다. 특히 환전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에, 즉 매매가 일어나고 나서 실제 결제는 며칠 후에 되죠. 그 결제일에 기준 환율로 책정을 해서 그 매수 매도 시에 환차익이나 환손실까지 다 반영이 되어서 250만 원이 책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를 했다면은 재매수를 바로 하라고 하셨는데 당일내에 바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결제일이 며칠 지나고 이후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내년에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답변은 당일 3초 만에 바로 해도 오케이. 이미 매도를 하는 순간에 거래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다시 재매수를 하면은 새로운 거래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후에 가격 변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바로 재매수하는 게 깔끔하다 라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을 가지고 있다면은 신고를 굳이 안 해도 되나요? 이 부분은 신고 의무가 있긴 하지만은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250만 원 이하라면은 별다른 조치를 안 해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요하죠. 실전적인 부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은 1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연말 필수 리스트 중 하나로 해외 주식 절세가 있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까지 12월 31일 전까지 완료하셔야 된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금 신고와 납부는 다음해 5월에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론으로는 구체적으로 증권사 신고 대행이 있을 수 있고 홈택스 직접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 신고 대행을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4월 정도 되면은 각 증권사별로 무료로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각 증권사별로 안내를 보시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수익이 250만 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요. 저는 키움증권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 탭에 들어가 보면은 양도세라는 탭이 다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계산, 전계좌라고 나와요. 양도세 조회도 나오고 가계산도 나오는데, 가계산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가서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하고, 양도세 조회는 몇 개월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 됐을 때 확정이 된 사안을 확실하게 보고 싶다면은 그때 양도세 조회를 보는 게 정확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계산 쪽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소득 총 합계를 250만 원 라인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만약 이게 250만 원이 넘는다면은 손실을 활용해서 이것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250만 원이 덜 된다면은 올해 몇 개 정도는 팔아서 250만 원까지는 맞춰주는 게 추후에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절세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절세를 한다. 오늘 250만 원 절세법 다뤄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배우자 증여법이 남았는데요. 이 영상까지 보시면은 미국 주식 절세법은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도 오늘처럼 쉽게 꼼꼼하게 다뤄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훗날 자산가 대비도 하시고, 세금을 아끼는 것은 곧 돈이 됩니다. 재테크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이런 절세법은 100% 장담되는 수익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확실한 것부터 잡고 가자.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이런 체계적인 영상들도 받아보시고요. 저는 매년 이런 시의적절한 영상도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